라는 게 있거든. 원의 둘레를 영어로 한자로 얘기하면 원주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름 얘는 한번 살짝만 들어는 놔주라. 알겠지? 이게 올라가면 고2, 중3 정도 가면 원주각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의 둘레를 원주라고 표현한다. 이거 한번 살짝 알고 있으면 좀 좋습니다. 이게 원주라는 게 중3이라든지 혹은 선행하게 되는 경우에 한 번씩 나오게 되는 말이어서 그렇죠. 그 길이를 지름의 길이로 나눈 값을 우리는 원주율이라고 얘기해서 초등학교 때 얘를 3.14로 계산하기도 하고 또는 3.1로도 하고 3으로도 했던 거 기억나나? 근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중학교부터는 3.14 혹은 3.1 혹은 3으로 계산 안 해요. 중요한 것, 중학교에서 원하는 건 초등학교 때는 연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계산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소수 계산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봤다면 중학교 때부터는 이걸로 식을 세울 수 있냐 없냐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기호로 얘기를 해서 원주율, 자, 얘들아 동그라미 쳐놓고 외워주세요. 바로 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이 파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원주율을 이제 파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 중학교에서는 계산을 3.14 이거 안 해요. 그냥 파이 붙이고 말아버려요. 알겠죠? 나 식 세울 수 있어. 나 이 넓이에 대한 식을 구할 수 있어. 딱 그것만 얘기한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파이라는 것만 쓴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원의 둘레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었죠.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거를 원의 둘레라고 배웠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이제 반지름 곱하기 2가 지름과 같죠. 그래서 2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이걸 다 문자로 나타내요. 그래서 2파이r 자 파이를 뒤에 쓰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옆에다 한번 살짝 써놓자. 2r 파이라고 외워주시는 게 좀 더 좋아요. 2파이r도 좋은데 2r 파이라고 얘기를 하면 더 좋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넓이는요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로 r 곱하기 파이여서 r 제곱 파이로 위어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전에는 파이 r 제곱이다 2파이 r이다 했는데 너희들이 자꾸 파이를 맨 뒤에 안 쓰더라고. 그래서 파이는 맨 뒤에 붙어야 한다. 혹은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걸 외워놓고 문제 푸는 약간 중학교 버전에서의 색칠한 부분의 둘레와 넓이는 좀 쉬워져. 3.14 계산 안 해도 되니까. 자, 필수의 제일부 한번 보면 자, 지름이 지금 8이에요. 반지름 얼마가 됩니까? 4가 되겠죠. 둘레는 어떻게 얘기한다 했죠? 2r 파이. 넓이는 뭐랑 같다? r제곱 파이. 자, 일단 한 번만 써보시면 답은 바로 보이겠네요. r이 4니까 둘레는 8파이, 단위는 센티미터. 자, 넓이는 16파이,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 다시. 자, 색칠한 부분, 얘는 큰 원에서 색칠한 부분 보면 파란색 표시하게 되면 반지름이 5인 원의 둘레가 되기 때문에 얘는 2 곱하기 5 곱하기 파이 10파이에 가만 보니 안쪽에 한 번 더 둘레가 나온 거 맞습니까? 잠깐 둘레는 테두리 느낌이거든. 알겠지? 그래서 이 초록색 부분 즉 2 곱하기 파이라는 녀석마저도 더해준 결국 정답은 14파이 단위는 센티미터가 정답이 될 거고요. 자, 넓이라는 건 파란색 5 곱하기 파이 5의 제곱 파이에서 초록색 2의 제곱 파이를 어떻게 한 거와 같지? 뺀 거와 같죠? 색칠된 부분 가만 보니까 큰 호의 장원을 뺐으니까 맞지? 맞나? 그래서 얘 같은 25파이에서 4파이를 빼면 얼마가 된다? 21파이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됐나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호의 길이에서 얘기하면 부채꼴, 그리고 이 부채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겁니다. 자, 부채꼴 같은 경우에서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봤을 때 조금 달라요. 이 부채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얘기하게 되면, 자, 부채꼴 전체 얘는 약간 B를 생각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냐.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자, 얘들아, 밑줄. 자, 호의 길이는 중심각이 어떻게 하기로 됐다? 정비례. 정비례 나오면 우리가 뭘 세울 수 있어야 돼? 비율에 대한 식 구할 수 있어야겠지? 보통 이거를 비례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비례식, 반비례식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비례식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L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 원의 둘레와의 비를 보면 그게 이 중심각의 이 부채꼴의 중심각의 중심각 대 원의 전체의 중심각 360도와 같다라고 할 수 있고요. 따라서 내항의 곱 원의 둘레는 얼마였죠? 2r파이였죠. 그래서 2r파이 곱하기 x는 같습니다. 호의 길이 L 곱하기 360도. 따라서 이때 호의 길이라는 것은 자 2r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뭐가 된다? x 중심각이 된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중에서 중심각만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됐나? 그럼 넓이 역시도 마찬가지야. 원의 넓이 얼마? 부채꼴의 원의 넓이 r제곱 파이에다가 부채꼴의 넓이 s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s 대 r제곱 파이가 중심각 x 대 360도. 따라서 내항의 곱 r제곱 파이 x가 자 360도 곱하기 s와 같고요. 따라서 넓이란 녀석은 얼마가 될 거다? r제곱 파이 곱하기 360분의 x. 따라서 원의 넓이에다가 어떻게 한다? 360분의 얼마였다? 약간 비례식 계산이었죠. 됐나? 정확하게는 비례배분식이 돼버려요. 얘가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게 바로 비례배분을 쓰게 되는 거야. 이게 둘 다 비례배분이다. 자, 됐나요? 자, 한번 개념 확인 해볼까요? 자, 보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 한번 볼까요? 2파이 곱하기 반지름 얼마? 4. 근데 이때 이 부채꼴의 중심각이 얼마라고 얘기했습니까? 45. 그래서 360 중에 45를 물어봤다. 정리하면 8, 다시 약분하면 파이 이렇게 되죠. 자, 부채꼴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4의 제곱이고요. 360분의 45다. 제 16파이 곱하기 8분의 1로 정리했을 때 2파이가 된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어때요? 좀 괜찮습니까? 별 문제 없을 것 같네요. 다들 너무 잘하시니까. 자, 그럼 필수의 2번 볼게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L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자? 부채꼴의 넓이는 2R 파이 2 곱하기 6 곱하기 파이에 360분의 이때 중심각 얼마라고 얘기하고 있지? 150이죠. 그래서 비례배분 360분의 150만 붙여주시면 되고 35 약분하면 12분의 5고요. 다시 약분하면 얼마 나온다? 5파이. 단위는 센티미터. 자, 잘했어요. 넓이는 어떻게 된다? 자, 원의 넓이 6의 제곱 파이에 곱하기 360분의 150. 다시 30으로 나누면 12분의 5, 66, 36. 다시 약분 3. 따라서 3 곱하기 5, 15파이.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 간단하죠? 다시. 자, 얘 같은 경우 한 번 더 연습해 볼게. 자, 조금 익숙해졌나? 할 수 있겠어? 그래? 잘 됐다. 할 수 있겠어? 쉽지, 여기는? 아니야, 어려워하지? 할만해? 오케이. 그렇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호의 길이, 다시 하자. 호의 길이는 2 곱하기 9 곱하기 파이에 360분의 얼마가 돼야 한다? 240. 약분하자. 3, 2. 다시 약분하면 3. 결국 12파이. 단위는 센티미터.
부채꼴의 넓이는 99, 81파이 곱하기 360분의 240도. 120을 약분하자 3, 2 다시 약분하자 27 따라서 54파이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 자, 좀 편합니다. 편해요. 괜찮네요. 자, 그러면 2-1, 2-2 지금 바로 한번 풀어보자. 2-2-1 이거 한번 풀어보면 바로 한번 풀 수 있겠죠.